안녕하세요. 분석하라 윤퍼입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노트북을 구매하려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CPU가 어쩌고 GPU가 어떻고 뒤에 붙은 숫자들은 암호인지 뭔지 노트북 종류는 정말 많은데 나에게 필요한 사양은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기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커말못도 너 노트북 좀 볼 줄 아는구나, 너 노트북 좀 잘 아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노트북을 찾아보는 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완전 노트북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른다는 분들에게 설명해준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노트북이나 전자기기에 대해서 잘 안다면 해당 영상은 꼭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CPU입니다. CPU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CPU는 인텔과 AMD의 두 제품으로 구분되는데 인텔의 CPU는 i3, i5, i7처럼 모델명이 i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AMD는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뒤에 붙은 숫자가 커질수록 성능은 더욱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멀못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i3, 라이젠 3는 정말 사무 작업용으로 내가 이 PC를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고요. i5, 라이젠 5는 간단한 포토샵, 영상 작업, 롤과 같은 캐주얼 게임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7, 라이젠 7은 내가 하고 싶은 웬만한 작업, 4K 영상 편집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들도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i7이라고 모두 같은 성능을 내지는 않습니다. CPU를 보면 i7 13620H와 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i7은 등급, 13은 세대, 620은 세부 성능, H는 CPU 유형으로 이 CPU가 저전력이냐 아니면 고성능 프로세서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급일 경우라도 최신 세대를 선택하는 것이 웬만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전력 프로세서는 성능이 낮은 대신 배터리 타임이 오래가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고성능 프로세서는 성능이 높은 대신 그만큼 무게는 무겁고 배터리 소모도 그만큼 빨리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델명 뒤에 알파벳이 U, P, H, HX 순서로 고성능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용 사무용은 U 정도면 충분하고요. 영상 편집과 같은 고사양 작업, 3D 게임은 H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램입니다. 램의 경우 다다익램이라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램은 흔히 사람의 손으로 비유가 많이 되는데요. 램이 많다는 건 즉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손이 많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각해봤을 때 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 자체가 올라가겠죠. 메모리 용량이 높을수록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동시에 여러 작업을 진행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보통은 8GB와 16GB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일반 사무 작업 그리고 인터넷 서핑 정도가 목적이라면 8GB 정도도 충분하지만 웬만하면 16GB 이상의 모델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자기가 영상 작업 같은 나름 고사양 작업을 하거나 배틀그라운드나 게임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을 쓰실 일이 많다면 최소 32GB 이상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은 HDD와 SSD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식이나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매우 피곤해지기 때문에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SSD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무조건 SSD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나오는 모든 노트북들은 가격이 정말 낮지 않은 이상 웬만큼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다 SSD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의 경우 자신의 주 사용 목적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주 사용 목적에 따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소 258GB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영상 작업을 하거나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신다 하시면 512GB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용량은 자신의 용도에 맞게 그리고 예산에 맞게 어느 정도의 옵션이 적당한지 본인이 고민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용량을 너무 낮게 잡으면 생각보다 용량에서 운영체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큰데요. 128GB 정도로 구매하시게 된다면 윈도우만 설치했을 뿐인데도 용량이 50에서 60GB 밖에 안 남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용량은 258GB 이상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PU입니다. GPU는 요즘 내장 그래픽도 잘 나와서 간단한 사무 업무의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그래픽 카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픽 카드는 보통 GTX나 RTX를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GTX보다 RTX가 후에 나왔고 RTX가 GTX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의 자리는 세대, 10의 자리는 성능을 나타냅니다.
나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옵션을 많이 타입해서라도 하고 싶다거나 간단한 영상 작업 정도만 할 거라면 RTX 3050 이상을 찾아보면 됩니다. RTX 3060부터는 오버워치 정도의 게임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 RTX 3070부터는 웬만한 높은 옵션의 게임이나 3D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숫자 뒤에 슈퍼와 TI가 붙는데 기본보다 슈퍼, TI 순으로 성능이 좋아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도 노트북에 맞춰서 조금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GTX보다는 RTX가 더 좋고 번호는 높을수록 좋은 그래픽카드인 대신 비용이 많이 비싸고 무게가 많이 무거워진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무게 같은 경우에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저는 이제 노트북을 정말 많이 써봤습니다. 가벼운 그램이나 갤럭시북 같은 노트북에서 정말 무겁기로 유명한 MSI 게이밍 노트북이나 한성의 보스몬스터 같은 노트북도 모두 써본 나름 노트북 덕후인데요. 모든 경험에 따르면 노트북은 진짜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내 작업장에 박아두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휴대성이 정말 중요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고 싶은지 잘 고민해보고 만약에 내가 사무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인가 카페를 간다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제일 최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거는 성능보다 무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 노트북을 내 사무실에 박아놓고 움직이는 일이 잘 없다 라고 하시면 노트북의 무게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조금 더 성능에 집중해서 무거운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고 만약에 노트북을 구매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게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MSI 게이밍 컬렉션을 구매를 해서 가방에 메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노트북이랑 충전기 무게까지 다 해서 2.6kg이 나왔거든요. 와 정말 제가 그거 들고 다녔는데 사실 거의 애를 하나 업고 다닌다는 느낌이 들 만큼 너무 무거웠고 나중에는 그냥 동아리실에 박아놓고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노트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꼭 무게를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추가로 고려하면 좋은 부분들입니다. 먼저 PD 충전 여부인데요. PD 충전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 USB-C 타입을 활용해서 휴대폰과 노트북 두 개를 다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거운 노트북 충전기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USB-C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휴대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PD 충전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 노트북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충전기 무게도 노트북 전용 충전기가 있다면 그거 진짜 무게 무시 못하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MSI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만 해도 충전기 무게만 거의 노트북 반 정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USB 포트 구성입니다. 자신이 보통 어떤 기기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USB-C, USB-A, HDMI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몇 개씩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충분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USB-C 타입만 있고 HDMI 포트 자체가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요새 나오는 노트북에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최신 노트북으로 가져왔는데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HDMI 연결이 안 돼서 발표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USB-C, USB-A, HDMI 등등 이런 포트들이 내가 평소에 어떤 걸 많이 쓰는지를 생각을 하고 나서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보강기기나 보강선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도 커버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고려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 배열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가장 실생활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트북의 크기와 설계에 따라 노트북 배열이 달라지면서 키들의 위치가 바뀌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따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타이핑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매번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키 배열이나 숫자 패드의 여부 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엔터 버튼 바로 위에 노트북 종료 버튼이 있는 기상천외한 노트북들이 있어서 고객의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내가 구매하려는 노트북의 후기 정도는 꼭 읽어보고 구매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번에는 노트북 구매할 때 호갱 안 당하는 필수 사항들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내가 한번 사고 나면 오래 쓰는 노트북인 만큼 각자의 예상과 목적에 따라서 고려 사항들을 쭉 나열해 보시고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노트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좋은 노트북이 나오고 가성비 노트북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정보를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제가 올렸다고 해서 무작정 그걸 믿고 사지 마시고 해당 영상을 참조해서 어느 정도 노트북에 대한 상식은 안 다음에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봐요.